네, 안녕하십니까. 글쟁이 회사원 23년 3월 26일 일요일 첫 번째 방송이라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인트로 영상 녹화했고 숯불도 당김에 빼라고 일단 시작이 반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네, 일단 시작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의 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아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 혼자 씹을 쓰면서 이제 글을 써볼 건데요. 인트로에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제 약간 옛날 글을 보여드리고 약간 오른손의 흑염룡 일깨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잠깐만 나오죠? 네. 녹스를 통해서 싸이월드를 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보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 미니홈피를 깔려 그랬는데 좀 너무 개인적이지 않나 싶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차피 1층 공개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 다이어리는 그냥 만세상에 까발려지는 걸로. 2007년이네요. 거의 15년 전 맞죠? 어차피 나이도 까발려진 마당에 이때가 제가 대학 막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발표 나던 시기. 발표가 나고 나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백그라운드는 그렇다. 약간 중2병이 아주 도질 때인데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운율이 없기 때문에 낭독하는 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냥 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목소리가 별로라서 그렇지만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반환점에 서서 나는 말이 없어져 간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달려왔다. 나는 이제 내 발을 쉬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숨을 고르며 나는 주저앉는다. 털썩. 앞으로 달려야 할 거리는 모른 채 나는 눈을 감아버리고는 잠을 참으려 한다. 이내 코를 골고는 그저 바닥에 있다. 털썩. 달려가는 소리가 들린다. 나보다 먼저 뛰던 사람들의 이게 잠깐만 조정이 안 되는걸? 이거 생각을 못했네요. 개선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네. 나보다 먼저 뛰던 사람들의 나와 같이 뛰던 나의 뒤를 따라오던 뜀소리가 들린다. 감은 눈 뜨고 다시 달리련다. 번쩍. 밝은 태양에 눈 한 번 그을리고 다시 일어나는 나를 누르는 피곤함과 졸림은 그 무엇도 아닌 발을 디디련다. 달리련다. 아니 달려야 한다. 처음부터 해왔던 것을 여기서 포기하기란 멈추는 것보다도 힘들어서 달려야 한다. 뚜벅뚜벅 걷는 이 걸음 빨라져서는 이내 뜀띠가 되겠지. 그래 달리련다. 달려야 한다. 약간 이게 만약에 중2병을 논하기는 좀 죄송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 저항시였다면 그 세태라든지 또는 일제강점기라는 그때에 저항을 하기 위한 시였다면 약간 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백그라운드를 드렸죠. 그냥 수능 공부하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또 대학교 갈 생각하면서 쓴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조금 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약간 그거를 모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 가는 거에 대한 저항을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썼던 것 같아요. 맞을 거예요. 네, 아무튼 2007년 12월 16일 맑은 날에
썼네요. 기분은 기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옛날 글을 읽어봤고요. 네, 잠깐 렉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일단 숨기고, 자, 오늘의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무거워요. 글을 쓰기에는 한없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약간 여기서 먼저 조금 던진다면 무엇을 생각했냐면 약간 퍼즐 조각과 계속 맥이 있네요. 수채화 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그냥 불현듯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이렇게 맞춰가는 인간관계가 있고요. 약간 인위적이죠. 퍼즐 조각은. 이제 수채화는 약간 스며든다. 네, 뭐 이렇게 준며든다라는 것과 같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인위적이지만 맞춰가는 거, 그냥 스며지는 거, 이런 거, 스며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또 백그라운드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마 조금 이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근데 뭐 그거는 제 취향이자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근데 뭐 연인 관계도 이럴 수 있지만 또 회사 또는 인간관계, 그냥 전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가족도 좀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관계라고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번에 키워드는 이겁니다. 한 글로는 잠깐 써볼까요? 쓰다가 말 수도 있어요. 스필은 그냥 좀 씀직하다면 쓰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연관지어서 한 번에 좀 글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시상은 조금 그러니까 애초에 요거 자체가 약간 시상을 위한 키워드였다 보니까 글을 써보자면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그냥 글을 쓰는 건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예전에는 글 쓸 때 이제 나라는 표현을 필자라고도 했거든요. 쓰는 사람. 필자는이라고 하면 너무 옛날 스타일인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는 나라고 하면서 써볼게요. 오타가 있네. 예, 오타는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아지는데 쓸게 말고 그냥 정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키보드를 너무 오랜만에 타이핑을 해서 좀 그러네요. 근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그쵸.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네. 근데 약간 조금 이 부분이 지금 세태에 맞나 싶기도 해요. 키워드도 핫한 키워드인 MZ 세대는 이런 거랑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30대 중반에 저도 MZ 끝자락에 아마 껴있을 텐데 일단은 이렇죠. 예를 들어 제가 뭐 그렇다고 책임님이랑 스며드는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부장님이라든지 뭐 차장님이라든지 대리직급이나 과장직급인 저로서는 나이 차이도 있고 한데 갑자기 스며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분이 저에게 친하게 대하려고 해도. 물론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또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좀 그런 게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뭐 또래라고 바로 스며들 수는 없죠. 저는 그렇습니다. MBTI가 I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딴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편이긴 하나 저도 처음부터 막 스며드는 관계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지혜 단어가 이게 문제네. 책을 너무 안 읽어버렸다니까 단어 풀이 너무 적네요. 국한되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쓰고 싶은 말은 서로가 비슷한 생각으로 같은 종류의 관계를, 그러니까 내가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맞춰가면 그 사람도 나한테 맞춰주고, 내가 스며들었다 생각할 때 그 사람도 스며드는 그런 관계. 계속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바뀔 수가 있죠, 서로. 네.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슷한 생각으로 같은 종류의 관계를
단정을 짓는다. 친해져야 스며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저는 사실 스며든다가 더 친한 관계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맞춰가는 게 더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친해져서 아직 맞춰가는 단계. 이게 근데 그와 친해져서 스며드는 관계. 뭐 일단 써볼게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는 스며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좀 더 우위가 있는 느낌으로 얘기가 됐는데, 사실 퍼즐 조각처럼 맞추는 관계를, 서로에게 필요한 걸 딱딱딱 맞춰주는 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스며든 걸 좋아합니다. 약간 네. 근데 네, 어렵죠. 근데 또 스며든다, 이 스며드는 관계, 이거에 대해서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스며든 거 아니야? 아니면은 요 정도는 해야 스며들었지 할 수도 있고, 퍼즐처럼 딱딱 맞춰가는 단계 라고 하면은 요 정도는 맞춰줘야지 하는 그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각각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처럼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근데 좀 맞아야 된다. 멀게는 회사 사람들 이러기가 좀 죄송해서 지금 더 나아가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더 나아가서는 회사, 직장 동료. 갑자기 조금 약간 교훈을 주는 스타일로 글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 자신을 이렇게 조금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던 거는 약간 회사 사람이랑 이렇게 뭔가 제가 전화를 할 때 느꼈는데, 난 이 사람이랑 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사람은 저와 일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일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약간 예를 들면 농담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관계였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직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 좀 제가
저는 근데 꼰대 기질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꼰대죠.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이랑 잘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내가 아직 섣불리 판단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심한 뭐 이런 걸 했고 그 사람이 화를 낸 건 아닌데 약간 서먹했던 순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약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있다면, 누군가 이 방송을 본다면 제가 이렇게 쓴 게 맞나? 아니다. 그냥 서로의 관계가 문제냐? 내 생각이 더 중요하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뭐 제 생각이 옳다고 해주실 수도 있고, 뭐 또는 다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저도 사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혹시나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고를 하여 제가 이 글을 다시 수정 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다른 주제로 써볼 수도 있으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자, 글은 요 정도고 제가 생각했던 건 이렇게 써보고요. 네, 요걸로 시를 쓸까 하는데 시는 역시나 뭐 개인 경험이 녹아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상상으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 회사 사람이랑의 얘기를 쓴다기보다는 역시 연인 관계에 대해서 시를 쓰는 게 약간 클리셰죠. 제 경험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고 경험이더라도 쓸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바라면서 뭘 써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스며든다라는 걸 좋아한다면 상대방이 뭐 약간 그 스며듦을 싫어하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헤어지는 거 아닐까요? 또는 처음부터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역시 제일 흔한 이별 얘기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시를 쓴다고 해서 그러니까 운율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각이 보이면은 조금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하지. 아까 시를 보시기도 알았지만 약간 막 털썩, 막 번쩍 이상한 표현 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나마 운율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억지로 넣으면 더 이상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쭉 써보고 나중에 퇴고 과정에서 뭔가 좀 인겨 넣을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근데 운율 이런 거 다 까먹어가지고 요새 뭐 힙합 라임 장난 아니죠. 그런 힙합 씬에 비빌 것도 안 될 거면 그냥 제 마음대로 쓰는 게 낫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다듬어 주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약간 제 스타일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림을
말이 없죠. 예, 글을 쓸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말이 안 되죠. 예, 뭐 그림을 하나를 하는데 누구는 수채화를 휘갈기고 있고 누구는 퍼즐 조각으로 맞춘다. 역시 시적 효용이죠. 그런데 네. 아, 도치포 오랜만이다. 네, 좀 시를 쓰는데 너무 쉽게 쓰나 싶기도 하는데 저는 보통 이렇습니다. 일단 쓰고 싶은 스토리라인 쭉 이렇게 휘갈겨 놓고 이 부분 빼자 저 부분 수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 어찌할 수도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음악가. 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림을 서로의 방법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뭐 어느 순간에 이제 이별이 된다면 상대방을 이렇게 들고 간다. 뭐 수능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화자는 이별을 당했고 상대방이 떠나간 상황인 거죠. 그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고 위랑은 조금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트렌드가 저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 있는 화자도 처음에는 퍼즐 조각으로 아마 그림을 맞춰 나가려고 했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조금 이제 스며드는 걸 선호하다 보니 나중에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그 관계를 스며드는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저 상대방은 약간 조금 선을 그었다 또는 이렇게 딱딱 맞춰가는 그런 관계를 원했다. 그런데 서로 안 맞았다. 그 안 맞았다라는 포인트를 한번 넣어야 되나? 그걸 이 어느 때라는 게 그럴 수도 있어. 좀 이런 표현으로 약간 이제 서로가 약간 아쉬웠던 때가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걸 테고
이불 조각이 없어져서 이제 구멍이 생겼고, 사실 뭐 거기를 이제 종이를 덧대면 뭐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다 라는 거고, 네,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네, 이랬다가 제목조차 의미가 없어서 무죄로 남았다 라고 끝내는 네, 그런 시입니다. 내가 도화지 적셔 나가는 수채화. 도화지 알록달록 적셔라고 해보고도 싶은데, 너무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알록달록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을란가? 알록달록. 내가 도화지. 여기에는 뭘 더 넣지 않는 게, 감정적으로는 조금 차분하게 하려면 알록달록까지 넣긴 좀 그런 것 같아.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그림을 그려보는 데라고 해볼게요. 때 라고 하지만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하면은 한 줄 정도 이렇게 내려주는 거 좋죠. 네. 저는 뭐 더 이상의 퇴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뭐 시의 제목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사실 무죄라고 하고 싶지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수필과 시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같은 주제로 한번 글을 써봤고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수필로 쓴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같은 생각이다, 또는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한다 라든지, 뭐 이런 시에서 좀 더 좋은 표현이라든지 뭔가 참작을 하고 싶으시다면 댓글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지만 댓글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3월 26일 일요일 글쟁이 회사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